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5월 22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는 종목 쏠림 현상이 있었다면 오늘은 전체 시장이 모두 골고루 상승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는 0.76%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1.2%,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고, 파란불이 들어온 것도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왔고, LNF도 좋은 흐름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라든지 엔터기업, 이쪽을 제외한다면 마찬가지로 무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기관이 1조 원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동안의 매도세가 굉장히 짙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매수 우위에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지만 기관은 여전히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강한 상승이 나왔던 에코프로, 오랜만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오늘만큼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와 함께 마찬가지로 모처럼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 SK하이닉스, 에코프로 BM, 삼성중공업, 포스코퓨처엠. 오랜만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상위 종목을 차지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셀트리온, 네이버, NC소프트, LG화학,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금요일 미국 증시는 소폭의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0.2%, S&P 500은 0.1%, 그리고 다우지수는 0.3%의 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큰 폭은 아니었던 만큼 그냥 무난했던 하루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지수가 조금은 빠졌었네요. 물론 그동안 가파른 상승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따른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고, 또 추가적으로 니케이를 보면 일본 니케이가 다시 한번 0.5%의 상승과 함께 31,000포인트까지 거의 근접하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걸 주말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월봉 차트로 하고 차트를 가장 길게 한번 늘려볼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998년도 이후부터 25년 정도? 그 정도의 움직임밖에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 정도만 확인해봐도 25년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고, 또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시장의 지수를 보면 21년에 최고점을 찍고 22년에는 크게 밀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21년 고점을 돌파해버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차트로만 봤을 때는 25년 만에 고점을 경신했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1990년 8월 이후로 무려 3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 20년, 그리고 최근에는 잃어버린 30년, 또 많게는 잃어버린 40년까지 이런 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89년에 버블이 형성되었고 니케이 지수가 거의 38,000포인트까지 굉장히 급격한 상승이 나왔다면 지금 그걸 34년 만에 가장 근접하게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잃어버린 30년을 이번에 극복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일단 니케이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것은 기업 실적 호조라든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외부 투자권까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니케이 지수를 끌어올린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대표적으로 엔화 약세, 그게 대표적으로 니케이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힘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22년을 보더라도 니케이 증시가 고점에서 저점까지 정말 많이 빠져야 20%까지밖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다른 글로벌 증시는 거의 40% 이렇게 빠진 것을 감안해보면 대표적으로 엔화 약세가 한몫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니케이가 지금 말하는 시간에 31,000포인트를 돌파했네요. 어쨌든 주변 증시가 이렇게 좋다는 것도 단순히 일본 증시를 불허할 것이 아니고요. 주변 증시로도 훈풍이 불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럽게 쳐다볼 것이 아니고요. 주변 국가들도 긍정적인 기운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대만 증시는 오늘 그냥 보합인 것 같고 중국도 뭐 보합이죠. 자, 이제 5월도 2주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시한이 이제 열흘 정도?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슈화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다시 협상을 재개한다고 했던 만큼 주말로 갈수록 어떤 소식이 나온다든지 늦으면 다음 주에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않되 이게 조금만 빨리 나올 때 조금 더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주말에 나온 이슈를 보면 파월이 이번에 미국의 은행 위기로 인해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팩트는 아니지만 뉘앙스를 풍겼더라고요. 그래서 6월 FMC에서 실제로 금리 동결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럴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제부터 반영이 될 것인지 그런 논의들이 꾸준히 나올 것이에요. 때문에 6월 FMC에서는 금리 동결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있는 만큼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보다는 경기 침체의 크기 혹은 금리 인하 시점 그런 부분에 보다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을 보면 다양한 업종들의 상승이 나오는 하루였다고 생각이 돼요. 지난주에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왔었던 2차전지 관련주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 또 반도체의 경우에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하이닉스가 지금 1.5%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10만원 근처까지 근접해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가격대에 대해서는 두 차례 저항과 한 차례 지지가 되었던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으로 볼 때도 월봉산 22평선 10만원 부근에 걸쳐 있는 만큼 쉽게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해도 거의 10만원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온 만큼 이 부분은 필히 한번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해도 돈 되는 메모리 사업에는 집중을 하고 있고 수익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주말에 한 차례 말씀드렸던 것인데 고부가 가치 DDR5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존 제품보다 더 비싸긴 하지만 전 세계가 AI 시대로 갈수록 비싸지만 고효율 때문에 구매를 줄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면서 DDR5의 비중을 20%에 늘린다는 발표도 있었고 기존에 10%였죠. 또 여기 제가 줄 그은 것을 보면 일반적인 DDR4에 비해서는 지금 DDR5 고대역 메모리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장 초기 단계이지만 생산 지연 등으로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다 이런 발표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D램이라고 해도 AI 산업 발전에 따른 DDR5 고효율 제품의 수요는 여전히 타이트하고 2분기로 갈수록 그 비중은 더 커질 것이다. 지금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반도체 하반기를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지만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면 직전 변곡 전까지 한 차례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주가의 반등 그리고 하반기 모멘텀 이런 3박자를 다 맞췄다고 해도 한 차례 눌림을 주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점은 늘 염두를 해두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 큰 이슈가 없었던 만큼 약간의 영상을 짧게 제작을 해봤어요. 그래도 지금 지수가 2500포인트 위에서 머물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에너지를 응축해서 일본처럼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